오랜 시간 품 안에 있던 자식들이 모두 짝을 찾아 떠나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삶이 펼쳐질 거라 기대하셨나요? 이제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다고 기뻐하는 순간도 잠시 문득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깊고 무거운 적막감에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허전함을 느껴본 적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인 정윤현생 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을지 모르는 외로움의 진짜 얼굴과 마주해보려 합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이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지만 어쩐지 숟가락은 하나뿐인 풍경. 창밖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이 집안을 환하게 비춰도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그려낼 자기 운명의 지도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죠. 영숙 씨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했던 용기 있는 첫 번째 발걸음부터 7단계에 이르는 특별한 여정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외로움의 근원을 깨닫고 진정한 인연을 만나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영숙 씨의 용기 있는 여정에 함께 동참해 보실까요? 영숙 씨는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백화점 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아한 취미 생활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자 하는 기대감에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찼죠. 화사한 봄꽃처럼 예쁜 옷을 차려입고 꽃꽂이 강좌에 참여하는 영숙 씨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주인공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싱그러운 꽃향기 속에서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한껏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은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친목 활동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묘한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명품 가방을 챙겨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하기 바빴습니다. 서로의 옷차림이나 가방 브랜드를 훑어보는 은근한 시선들, 자녀의 직업이나 사는 곳을 묻는 질문 속에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는 미묘한 자기 자랑과 함께 타인과의 비교가 알게 모르게 섞여 있었죠.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인연을 찾아 나선 영숙 씨에게는 그런 분위기가 몹시 피로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심리사주이론에서 동료를 의미하는 비겁의 운이 들어올 때 인기가 살아나는데 이때 재물을 뜻하는 재성이 소비되어 뜻하지 않은 금전 지출에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처음에 그렸던 순수한 관계가 아닌 어쩌다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듯한 피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졌는지, 누구의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무언의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었죠. 나는 과연 이곳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영숙 씨는 문득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활짝 피어난 꽃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점점 시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와 알 수 없는 경쟁의식에 지쳐버린 영숙 씨는 결국 문화센터를 뒤로하고 이제 아주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혹시 그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죠. 그 낮은 곳에서 훨씬 더 크고 단단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과연 영숙 씨에게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화센터에서 겪었던 씁쓸함을 뒤로한 채 영숙 씨는 이번에는 아주 낮은 곳에서 진실한 관계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꾸밈없는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그녀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바로 급식소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선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허기를 채우고 싶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설렘과 함께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밥을 퍼담고 국을 나르며 식판을 닦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는 듯했죠. 마치 텅 빈 마음의 그릇에 온정을 채워 넣으려는 듯 영숙 씨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쏟을수록 마음 한편에는 묘한 허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는 사람들, 혹은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식사를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숙 씨의 순수한 선의는 점차 바닥을 드러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마치 헌신적인 어머니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뿐일 때 느끼는 상실감과도 같았죠. 자신의 모성애적 헌신이 보상받지 못할 때 오는 깊은 무력감, 그리고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하는 자괴감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영숙 씨의 시도는 오히려 마음의 허기를 더욱 깊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텅 빈 급식소 한편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그녀의 모습은 베풀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죠. 급식소에서의 실망감을 뒤로하고 영숙 씨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몸이라도 움직이면 마음도 활기차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시니어 라인댄스 교실의 문을 두드렸죠.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고 팔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 활기 넘쳐 보였습니다. 영숙 씨도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하며 억지로라도 밝은 분위기에 동화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춤의 활기찬 리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몸은 분명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마음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정지해 있는 듯했죠. 이미 오랫동안 함께하며 견고하게 형성된 그들만의 리그는 영숙 씨에게는 좀처럼 뚫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틈에서 영숙 씨는 그저 낯선 이방인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마치 사주적으로 역마의 기운을 억지로 사용하며 몸만 고달파지는 형국이랄까요?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몸만 바쁘게 움직이니 오히려 마음의 병인 심화만 더욱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어울리려 애쓰는 과정 속에서 영숙 씨는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활기찬 음악이 멈추면 곧바로 찾아오는 공허함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과연 영숙 씨는 이 허탈한 여정 속에서 진정한 인연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활기찬 음악이 멈추면 곧바로 찾아오는 공허함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과연 영숙 씨는 이 허탈한 여정 속에서 진정한 인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실망과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영숙 씨는 문득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던 옛 동창들은 어쩌면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을 테죠. 낡은 앨범을 꺼내 빛바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까르르 웃던 학창시절의 추억에 잠시나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따뜻한 기억 속에서 이안을 찾으려 애썼죠.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마침내 마주 앉은 자리,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더 이상 기억 속의 그 소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레 자식의 자랑, 손주의 재롱, 혹은 늘어난 재산이나 부동산 이야기로 흘러갔죠.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듯한 미묘한 기싸움 속에서 영숙 씨는 점차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의 우정은 세월의 강을 건너며 각자의 삶의 결이 너무나 달라져 버린 탓이었을까요?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기대했던 영숙 씨의 마음은 결국 씁쓸함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대화가 끊긴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안이나 진정한 소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죠. 그렇게 동창들과의 재회는 오히려 깊은 단절감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 같았던 사람들과의 인연 찾기가 연이어 실패로 돌아가자 영숙 씨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길에서 우연히 작은 유기견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털은 듬성듬성하고 눈빛은 불안했지만 영숙 씨의 손길에 조용히 기대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아프게 했죠. 영숙 씨는 그 작은 생명체에게 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도리는 영숙 씨의 곁을 맴돌며 말없이 위로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산책을 함께하고 밥을 주고 쓰다듬어주는 작은 행동들이 영숙 씨의 마음에 평화와 잔잔한 기쁨을 선물했죠. 인간의 언어가 아닌 교감으로 채워지는 시간은 그 어떤 모임이나 만남보다도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도리를 품에 안고
따뜻한 교감을 나누던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이내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하는 상실의 공포가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도리가 주는 위안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이 자리 잡았죠. 결국 인간 본연의 외로움은 타인이나 다른 존재로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도리를 통해 자신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모든 외부적인 인연 찾기 시도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난 뒤 영숙 씨는 지친 발걸음을 옮겨 동네 작은 서점 겸 카페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 애쓰지 않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한 것이죠. 조용한 서점 한 구석에 앉아 홀로 책을 읽는 영숙 씨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억지 웃음도 과장된 몸짓도 없이 그저 책 속의 이야기에 몰입하며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즐기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피로와 공허함 대신 잔잔한 만족감과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지적인 고독을 즐기는 순간이었달까요. 외부의 인연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던 평화가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자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영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왔죠. 그녀가 읽고 있던 책에 대한 가벼운 질문이었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은은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의 전조였을까요? 이 작은 대화의 시작은 영숙 씨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새로운 인연이 그저 외부에서 찾아온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시도를 통해 외부에서 인연을 찾아 헤매던 영숙 씨는 마침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의 근원이 바깥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온전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그녀의 지난 경험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느꼈던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 급식소 봉사활동에서 얻지 못한 보상 때문에 찾아온 허탈함, 시니어 라인댄스 교실에서 느꼈던 견고한 무리속 소외감,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기대와는 다른 실망감, 옛 친구와의 재회에서 확인했던 세월의 거리감, 그리고 사랑하는 유기견 보리와의 교감 속에서 느꼈던 상실의 공포까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소중한 여정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영숙 씨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앞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화사한 립스틱을 바르고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는 그 모든 행위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보낼 거야라는 조용하고 단단한 다짐이었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도 가장 아끼는 예쁜 찻잔에 담아 향긋한 차 향을 음미하며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충전이자 내면의 평화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죠. 놀랍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단단해지자 세상이 그녀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인생의 나침반을 되찾은 것처럼 이제 그녀는 외부의 인연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견고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주에서 비겁, 즉 동료나 친구의 기운이 다소 약하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다스리는 힘인 지지 비겁의 운이 도래하면 신기하게도 좋은 인연은 마치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그녀를 찾아오게 마련인 겁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라는 주체가 흔들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 밀려드는 공허한 감정이었음을 영숙 씨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평온함과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외부에서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할 때, 비로소 아름답게 꽃 피운다는 것을 영숙 씨는 몸소 증명해낸 것이죠. 영숙 씨의 이야기는 비단 정유생의 한 여성이 겪은 외로움 극복기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홀로 남겨진 부모님들,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나이 70세는 사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완벽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진짜 나를 만나고 진정한 관계를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오늘 영숙 씨의 7가지 인연 찾기 시도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로움이라는 복잡한 감정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물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데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과 이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